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토리의 무서운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한 괴담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의 속삭임. 바다가 잠들지 않는 마을이 있었다. 안개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리를 휘감고 항구의 불빛을 집어삼키는 곳. 이름 없는 해안 도시에 한 젊은이가 이야기를 쫓아 발을 들였다. 그의 이름은 준서였다. 하지만 그가 찾아낸 것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다. 준서는 프리랜서 기자였다. 평범한 기사 몇 개로 생계를 이어가다 특종을 잡고 싶어 이 도시로 왔다. 회색 건물과 녹슨 부두, 마을 끝자락에 너무 가까이 붙은 숲은 별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준서는 선술집에서 소문을 들었다. 외지인에겐 절대 털어놓지 않는 이야기. 어부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다. 배는 멀쩡했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네도 시체도 없이 마치 어딘가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준서는 소문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항구의 늙은 어부들은 실종 사건을 언급하면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을 고백했다. 폭풍이나 난파선이 아닌 더 깊은 공포. 밤마다 현관문을 2번 잠그게 만드는 두려움이었다. 어느 날 밤 선술집에서 준서는 노라라는 노파를 만났다. 얼굴은 바닷바람에 다른 표류목 같았고 눈빛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너, 그 그림자를 쫓고 있구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속삭이는 목소리. 안개 속에 살지. 이름을 부르고 대답하면 데려가. 준서는 웃으며 넘겼다. 미신. 한낱 동네 괴담일 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노라가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위스키 냄새가 진동했다. 괴담이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봤어. 절벽 근처 안개가 가장 짙은 곳에서. 사람도 짐승도 아니었어. 너무 기괴했지. 그림자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눈은 마치 타오르는 석탄 같았지. 그게 내 이름을 속삭였어. 노라는 더 말하지 않고 잔을 비우곤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이 준서의 머릿속에 박혔다. 항구는 밤이 되면 고요해졌다. 안개가 밀려오며 모든 소리를 삼켰다. 부두 끝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준서는 마을을 걷다 보면 숲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마치 썩은 해초와 젖은 흙이 섞인 냄새를 맡곤 했다. 어느 날 한 어부가 준서에게 다가왔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녁 안개가 깔리면 절대 절벽 근처에는 가지 말게. 그가 말했다. 거긴 사람을 삼키는 곳이야. 준서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어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다. 또 다른 날 실종된 어부의 아내를 만났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절벽에서 뭔가를 봤다고 했어요.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죠. 준서는 소문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경찰 보고서, 뭐든 다 조사했다.
실종 사건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조사해본 결과 늘 같은 패턴이었다. 절벽이나 숲 근처 안개가 짙을 때 사람들이 사라졌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다. 다만 안개 속의 형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한 소문만 떠돌았다. 도서관에서 준서는 1800년대 선원의 일지를 찾았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고 적혀 있었다. 선원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절벽으로 유인하는 존재. 그는 그것을 안개 속의 속삭임이라 불렀다. 준서는 소름이 끼쳤지만 전설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새벽, 준서는 그것을 보았다. 부두에서 돌아오던 길, 안개가 너무 짙어 손조차 잘 보이지 않았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그를 짓누르는 듯 했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속삭임. 정확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준서의 이름이었다. 준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낮은 소리였다. 준서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다 형체가 보였다. 안개 속에 길고 마른 그림자. 눈은 희미하게 붉게 빛났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 같았다. 준서가 눈을 깜빡였을 때 그것은 사라졌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붉은 눈이 떠올랐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안개 속에서 그 소리가 계속 울렸다. 준서. 준서.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바람 소리야. 상상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았다. 그건 바람이 아니었다. 다음날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밑은 거뭇거뭇했고 손은 떨렸다. 그는 점점 더 깊이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준서는 그때 마을을 떠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밤마다 안개를 쫓아다녔다. 그 존재를 찾아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끔 저 멀리 빛나는 눈이 보였다. 준서는 계속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의 안개와 그림자, 낯선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메모, 사진, 녹음까지. 어느 날 녹음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녹음되어 있었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말했다. 절벽으로 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준서는 절벽으로 갔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다. 안개는 그 어느 때보다 짙었고 아래 바다는 성난 듯 포효했다.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그는 그것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더 선명하게.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었다. 몸은 연기처럼 변하고 뒤틀려 있었지만 그것의 눈은 너무나도 뚜렷했다. 그것이 준서에게 손을 뻗었고 준서는 그 손길을 느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고 준서는 도망쳤다. 어떻게 아파트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녹음기를 확인했을 때 어떠한 흔적도 심지어 정적마저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날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다. 노라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절벽 아래 바위로 추락해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지만 준서는 알았다. 노라는 속삭임에 답했다는 것을. 그날 밤 준서는 짐을 쌌다. 곧장 떠날 준비를 했다. 공포에 질린 준서는 짐을 정리하다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주변이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짙게. 창문에 달라붙으며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다. 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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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 그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집어들고 자신이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안개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문틈으로 벽을 뚫고. 준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안개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눈들과 마주쳤다. 준서는 그 밤을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깨어났을 때 안개는 사라졌고 그의 증거도 모두 없어졌다. 녹음기, 카메라, 메모, 지워졌거나 망가지거나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도 조용한 순간에 그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 준서는 마을을 떠났지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울려대는 속삭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 존재가 아직도 거기 안개 속에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리며 당신이 있는 곳에도 조용한 안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지도. 그러니 안개가 속삭일 때 절대 입을 열지 마라. 토리의 무서운 이야기.